자, 확률과 통계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순열은 순열인데요. 즉,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그 방법의 수는 수인데 어떤 대상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순열하고 중복순열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에 이제 문제를 좀 배치를 시켜 봤는데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반적인 순열은 어떤 문제 케이스냐, 6개의 숫자 1, 2, 3, 4, 5, 6 6개가 있으면요, 여기서 서로 다른 3개 숫자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구성하는 이런 문제 케이스예요. 즉 6개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한 개의 숫자 6이 뽑혔으면 6이 뭐 100의 자리에 뽑혔으면 6은 이제 더 이상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는 못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순열의 형태입니다. 문제에서 보이죠? 자, 그랬을 때 뭐 요것도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시면요. 1, 2, 3, 4, 5, 6 6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숫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3개의 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넣고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숫자가 완성이 되니까 100의 숫자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 6개. 그리고 다음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숫자니까 여기에 하나의 숫자가 뽑혔다면 여기에는 5개밖에 못 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4가지. 그래서 3개를 곱해서 얼마? 뭐 답은 120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야를 기호로는 어떻게 썼다?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다 해서 6P3으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었습니다. 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중복순열은 뭐냐? 아래에 있는 문제처럼요.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즉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숫자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서 6이 100의 자리에 뽑혔을 때 10의 자리에도 6이 또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즉 666 같은 것도 지금 만들 수 있는 자연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 555도 가능하고요. 뭐 554도 가능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순서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거 물어보는 게 그런 개념을 가진 내용이 중복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랬을 때 이 중복순열의 수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야는 굳이 뭐 기호를 소개는 해드리지만요, 풀이하는 방식도 그렇지만 야는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면요, 세 자리 자연수니까 역시 칸을 3개 만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 총 6개가 있으니까 6가지 들어갈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위에 있는 직순열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썼으면 사라지니까 5개를 넣을 수 있었는 반면에 야는 이제 중복을 허락하니까요. 몇 가지? 여기 왔던 게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6가지. 그리고 마지막도 6가지. 넣고 하면 자연수가 구성이 되니까요. 3개 곱해서 값은 얼마? 6의 세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6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아 배열하는 이 방법의 수, 즉 6의 세제곱까지가 나오는 이 방법의 수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일반 순열은 P를 썼다면요, 중복 순열은 6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 숫자다 해서 파이라는 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주율 나타내는 요 파이요. 요 파이는 굳이 따지면 그리스어로 P하고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순열의 그 P를 이미 일반 순열에서 썼기 때문에 파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뽑은 다음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값은 다음과 같이 6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구한다. 그랬을 때 뭐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6파이 3 나오면 결국 앞에 있는 요 6에다가 3을 지수로 거듭 제곱해서 뭐 계산한다 라는 걸로 뭐 외우라라고 책에 가끔 설계가 돼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중복순열은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이죠.
경우의 수의 거부의 법칙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가져가 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그 문제를 보고 뭐 이게 중복순열이냐 아니냐 이거 판별하는 것도 귀찮고요. 그러니까 직순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니까 기호 뭐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더라도 중복순열은 그냥 요 기호 의미 정도만 아시고 직접 계산할 때 경우의 수 구할 때는 거부의 법칙에 의존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느낌만 알자 이런 개념만. 그래서 밑에 뭐 중복순열의 수 n파이 r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뽑은 다음 배열하는 방법의 수 야는 어떻게 구한다? n의 r제곱으로 이렇게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우지는 마시고요. 이 느낌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중복순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몇 개만 해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중복순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세 문제, 지금 두 문제밖에 안 보이죠? 근데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문제를 이제 한번 풀면서 중복순열에 대한 감각을 좀 익혀봅시다. 자, 예제 1번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허락하여, 뭐 똑같은 말이죠. 허락해서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똑같이 갑니다. 이거 5파이 4 뭐 이따구로 적지 마시고요. 4자리 자연수 만드니까 4개의 칸 구성하시고 각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리,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개수는 몇 개? 5개니까 5가지 들어갈 거고요.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4가지라고 하시면 안 되죠. 중복을 허락한다 했으니까 동일한 숫자가 올 수 있으니까 5가지 됩니까? 그래서 각각의 숫자가 배치가 다 되면 자연수가 구성이 되니까요. 곱의 법칙에 의해서 다 곱해준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개수는 몇 개? 5의 4제곱까지. 뭐 구체적으로 쓰라면 5, 25니까 25 곱하기 25 하면 얼마 됩니까? 5, 25, 125, 5, 20, 10 올라가고 2, 4, 5, 625가지네요. 되겠어요? 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 즉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의 개수래요. 똑같이 이제 의미 해석하면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중복순열 맞추지 마시고요.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번엔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1의 자리에 짝수가 와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일단 배치를 시킵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1의 자리에 가면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몇 개? 1, 2, 3, 4, 5 중에서 짝수는 몇 개? 2와 4 2개죠. 그래서 2가지 됩니까? 다음에 10의 자리는 왔던 게 와도 되니까 5가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 10부터 1000의 자리까지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들 개수 다 곱해 주시면 얼마? 125에다가 2 곱하면 25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예제 첫 번째 교과서에 있는 예제였고요. 자, 다음에 이제 예제는 뭐냐? 밑에 이제 2개의 예제가 더 있는데 얘들 두 예제는 이제 중복순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 예제들입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굳이 따지면 함수 문제고요. 이 함수 문제라는 건 뭐 중복순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일반 직순열 걔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배울 조합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문제는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예제는 중복순열의 대표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어떤 바구니에 담는 방법의 수에 대한 일명 분할과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굳이 따지면 분배죠. 의미를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분배의 수를 구하는 문제 형태를 띠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체통 문제다 또는 바구니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라 이름을 붙이면 괜찮을런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뭐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대상을요,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 문제, 이 정도로 가져가 주시면 될 거예요. 구별되는 대상을 구별되는 바구니에 뭐 담는 문제, 이 정도로. 그랬을 때 얘가 중복순열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있는 요 가정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만약에 빈 바구니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는 중복순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요, 집합의 분할과 분배의 문제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럼 뭐 나중에 배우면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너무 아는 체를 많이, 그죠? 일단 뭐 이런 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형태다라는 것만 좀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가 함수 문제, 두 번째는 뭐 바구니 문제를 합시다. 사탕 바구니 담는 거니까 바구니 문제. 그래. 바구니 문제 합시다. 바구니 문제. 바구니 담기 문제. 두 개를 이제 해결해 보고 중복순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 문제입니다. 두 집합 x 그리고 y 1, 2, 3, 4 동일한 집합이네요. 야에 대해서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함수의 개수를요. 함수라는 건 뭡니까? 함수의 정의는 x에서 y로 가는 대응관계 중에서 어떤 대응관계? x의 각 원소에서 y로 대응하는 원소가 하나씩은 있는 거. 딱 하나씩만 정해지는 거. 즉 1이 뭐 1로 가고 2가 뭐 2로 가고 아니면 뭐 3이 1로 가고, 즉 x의 원소 각각에서 대응하는 y의 원소로 화살표를 하나씩만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기본적으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함수의 정의, 정의역의 원소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 놈이 y의 대응하는 원소가 하나씩만 정해질 때 그런 대응관계를 함수라 한다. 자, 그랬을 때 함수 개수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얘가 왜 중복순열의 느낌으로 오는지 보시면서, 자,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구성하는데 x 1, 2, 3, 4고요. y도 1, 2, 3, 4네요. 그랬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함수가 되려면 굳이 따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x 각각의 원소, 이 각각의 원소가 화살표를 하나씩만 날려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맞습니까? 예. 하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1번부터 이제 화살표를 날려라. 그랬을 때 야가 날릴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 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래서 야가 날릴 수 있는 방법의 개수 4가지. 다음에 2번 정의역의 원소 2가 날릴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또 4가지. 그리고 3번이 날릴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 역시 4가지. 4번이 날릴 수 있는 것도 4가지. 야가 대응하는 원소 결정하면 결국 함수가 하나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까지다 라고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합 주어지고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야는 기본적으로 중복순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왜? 1번 x의 1이라는 원소가 선택했던 게 만약에 1이라고 해서 2번이 1을 선택 못하는 건 아니죠. 얘가 얘를 선택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몰려도 상관이 없이 함수는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뭐 상수함수다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죠? 즉 x의 각 원소가 하나의 대응값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되면 화살표를 하나씩만 날려주면 되니까, 이러한 관계 생각할 때 충분히 그 개수는 중복순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되겠습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덥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위에 있는 함수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x에서 y로 가는 지금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지만, 만약에 1대1 대응 함수 개수 야를 물었다면 야는 어떻게 될까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뭡니까? 1대1 대응이라는 건 x의 각 원소에서 함수 되기 위해서 하나의 화살표를 날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골랐던 놈을 2는 고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2는 다른 데로 이래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과 2가 야들 골랐다면 3도 다른 쪽으로 날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도 또 다른 쪽으로 이래 날려줘야 되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뭐라 한다? 1대1 대응 함수다
또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1대1 대응 되는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 결국 함수라는 건 중요한 게 정의역에서 뭐 화살표를 날릴 수 있는 그 방법의 개수를 세는 건데 1이 선택 1부터 이제 화살표를 날린다 생각하면 얘들이 이제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맞죠? 1, 2, 3, 4 얘들이 이 정의역의 원소들이 그 느낌만 가지고 그럼 1이 날릴 수 있는 화살표의 개수는 몇 가지?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으니까 4가지. 다음에 2가 날릴 수 있는 화살표는 1이 하나를 골랐다면 2는 그 대상을 못 고르죠. 그러니까 야는 3가지. 다음에 3은 1, 2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골랐다면 3은 야하고 야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죠. 얘하고 얘. 그죠? 그러니까 얘 2가지. 4가 고를 수 있는 건 마지막 남은 거 1가지. 그래서 얘들의 곱으로 구성되는 게 뭐다?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1대1 대응 그냥 함수의 개수는 이 함수의 개수는 굳이 따지면 중복순열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이거 굳이 따지면 뭡니까? 4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일렬로 배열하는 그 방법의 수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굳이 따지면 일반 순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좀 정리 좀 하세요. 알겠죠? 정리해 줄까요? 지저분하게 뭐 이래 적는지 그죠? 그냥 함수의 개수는 굳이 따지면 뭐 중복순열과 관련이 돼 있고, 예? 응? 중복순열과 관련이 돼 있고 왜 같은 걸 또 선택해도 되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반면에 여기 있는 1대1 대응은 누가 관련돼 있고 일반 직순열하고 관련돼 있고 그런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문제는 바구니 문제인데요. 바구니 문제까지 좀 해결을 합시다. 바구니 문제는 한번 보면요. 뭐 원리 전체를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됩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세 바구니에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라 했습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뭐 사탕이 뭐 사탕 뭐 이래 하죠. 이 구별되는 뭐 사탕이라 합시다. 이 안에 이래 생겼고, 이 안은 뭐 이래. 에이, 사탕을 그냥 A, B, C, D, E라 합시다. A, B, C, D. A, B, C, D, E 사탕이 있다 합시다. 5개의 사탕. 얘들을 3개의 바구니,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요 3개 구별되는 3개의 바구니가 있을 때 여기에 각각 얘들을 담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굳이 따지면 뭐 이 바구니가 사람으로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예요. 즉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3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는 5명의 사람이 있다. 호텔이 이렇게 3개가 있다. 또는 여관이 3개가 있을 때 이 5명의 사람이 뭐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단 빈 호텔 또는 빈 여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하고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 문제라 해서 바구니가 나와야지 그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적어드린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어떤 특정 바구니나 어떤 통에 뭐 넣는 그런 느낌들이 다 이 문제 느낌이다라고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서로 다른 5개, 5개 사탕을요, 바구니 3개에 담는 방법의 개수 오해하면 되는데, 뭐 간단하죠. 얘들을 여기에 담는 거니까 A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A가 담길 바구니를 선정하는 방법의 개수는 몇 가지입니까?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에 담길 거니까 3가지가 될 거고요. 그죠? B가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A가 선택한 바구니에 B가 담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 했으니까 모두가 한 바구니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도 3가지. 느낌 뭡니까? 중복순열하고 감이 비슷하다는 걸 느끼겠어요? 다음에 이제 C라는 사탕도 어디에 C라는 사탕이 뭐 의위난을 하는 거죠. 이 3바구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가지. D 역시 3가지. E도 역시 3가지. 그래서 얘가 들어갈 바구니를 찾고 하면
전체 뭐 배분이 끝이 날 겁니다. 그랬을 때 동일한 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이게 같아진다고요? 요 말 때문에요. 요 말.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빈 바구니가 절대 없다라고 변해버리면 이건 중복순열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또 분할과 분배의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자, 그래서 결국 구하는 방법의 수는 각각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야들이고 얘들이 각각 뭐 연속적으로 다 뭐 배치 방법을 찾게 되면 단기는 케이스가 갈려지니까요. 결국 3의 5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친구들이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탕이 뭐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기보다는 이 바구니가 사탕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A 바구니가 사탕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 5가지, B가 사탕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 5가지, C 바구니가 사탕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개수 5가지 해서 이거 5의 세제곱까지가 아닙니까?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요. 야는 안 됩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생각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야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A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사탕이 5가지라 했는데 만약에 야가 A 사탕 선택했다 합시다. 그럼 B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5가지잖아요. 그러면 B도 A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A라는 사탕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사탕을 바구니에 담지 바구니가 어떻게 사탕을 지목을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한 소리니까 이런 계산은 좀 하지 말자. 이런 계산이 가끔 언제 일어나느냐. 중복순열을 기호로 뭐 n-파이 r로 1에 인식하는 친구들 있죠. n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거 n-파이 r, n의 r제곱으로 이따구로 그냥 공식을 암기했는 친구들이 이 내용을 자주 오인을 합니다. 왜?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5개의 사탕 3바구니 앞에 5가 있고 뒤에 3이 있으니까 5파이 3 적고 5의 세제곱으로 계산하자 이따구로 하는데 이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복순열 기본적인 개념 가지시고요. 기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기호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고 단 계산할 때는 뭐 곱의 법칙 이용하자.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로 함수의 문제와 바구니 담는 문제, 일명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 문제, 얘들은 중복순열의 대표다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